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저장성의 수도 항저우에는 낭만적인 호수인 시후가 있습니다. 시후는 첸탕장 하류에 있다고 해서 첸탕후라 부르기도 합니다. 동파거사 소식은 이 호수를 두고 은은한 화장과 짙은 화장이 모두 어울리는 서시와 같은 호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주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후가 아름답다는 비유입니다. 시후는 하나의 동그란 원과 같습니다. 호수에 시선을 두면서 산책로를 따라 걸어갑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뱃놀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둥실 떠다니는 조각배도 있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유람선도 있습니다. 저 멀리 벽돌로 쌓은 얕은 다리가 보입니다. 단교잔설이라는 칭호가 붙은 또한 치아우입니다. 단교잔설은 멀리서 보면 다리 위 눈이 덜 녹은 모습이 마치 다리가 끊어진 듯 보인다는 감탄을 표현하는 말로 그만큼 풍경이 멋지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아닌 것이 아쉽습니다. 다리 위로 가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연을 날리고 계십니다. 연은 한 마리 제비처럼 날개를 좌우로 흔들며 창공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다리에는 재미있는 사연도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민간 전설 중 하나인 백사전의 주인공인 허선과 백소정이 바로 이곳에서 만납니다. 인간이 된 백사인 백소정은 전생에서 생명의 은인이었던 허선을 만나게 되고 배필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차오를 지나면 길게 뻗은 길이 나오는데 바로 바이띠입니다. 사실은 호수와 호수 사이를 막은 제방입니다. 약 800m 거리의 바이띠는 항저우 자사로 부임한 백거이가 관계를 위해 중건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이띠 끝에는 호수 안으로 조금 밀려 들어가 수면과 거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가을 달밤의 보름달을 평호추월이라 합니다. 그 달은 해발이 겨우 35m인 낮고 자그마한 구산과 잇닿아 있습니다. 아담하고 예쁜 식당과 찻집도 있고 고풍스런 민가도 있는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육지로 연결된 시링차오에서 본 산과 호수도 물 위에 가득한 수련도 참 예쁩니다. 다리를 건너면 중국 최고의 명기라 일컬어지는 소소소의 자그맣고 동그란 무덤이 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었지만 총명하고 감수성이 뛰어났던 그녀는 무사람들의 선망을 한몸에 받는 기생이 됩니다. 19살의 어린 나이로 요절했으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마치 황진이와 춘향을 섞어 놓은 듯합니다. 그녀는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진 재상의 아들 완욱과의 못다 이룬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그녀는 산자락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서생 포인의 인물 댐댐이를 한눈에 안아보고 격려해주는 성품도 지녔으며 관찰사 맹랑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멋진 시를 지어서 위기를 벗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시후를 거쳐간 백거위와 소식을 비롯한 수많은 문인들의 좋은 시적 소재이기도 합니다. 수호전의 의사로 칭송받는 무성의 무덤 역시 시후 호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펑위팅 앞에는 중국 현대미술의 대가인 황빈홍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서호 서하와 같은 작품을 남겼으며 말년에 시후에 머물며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시후 북쪽 도로를 따라가면 또 하나의 제방길인 수띠가 보입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뚝길은 호수를 3개로 나눕니다. 그중 송나라 시대의 민족 영웅으로 칭송받는 악비사당의 바로 앞쪽을 위에후라 합니다.
이 위에후에는 짱이모우의 환상적인 공연인 인상 시후가 매일 밤 펼쳐집니다. 마침 호수 위에서 리허설이 한창인데 장막으로 막아서 볼 수는 없습니다. 찻집인 밍스 위엔 표지판을 따라가면 꼬불꼬불한 길이 나오고 개울도 흐르고 연못도 있습니다. 이곳은 위에후의 뒤쪽이라 연습 중인 배우들의 모습도 보이고 고함치는 현장 감독의 목소리도 시끄럽게 들립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갈까 하다가 시후는 사시사철은 물론이고 낮과 밤이 다 다른 절경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나 왔던 길을 되짚어갑니다. 호반의 밤 풍경을 놓칠 수 없습니다. 호수 반대편으로 멀리 보이는 레이펑 탑에서 조명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백사전의 주인공 백소종을 승려인 법회가 이 레이펑 탑에 가뒀다고 합니다. 시내 번화가 쪽을 보면 불야성이 따로 없습니다. 빌딩들은 저마다 휘황찬란한 조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공예품 가게들도 오색찬란한 빛깔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술집들은 호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은은해 보입니다. 호수의 거의 반을 걸어서 둘러봤더니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오후 내내 푸른 호수 위를 둥둥 떠다닌 듯합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절경이라 매 순간 가슴에 담은 감동이 호수만큼 크게 느껴집니다. 항저우 시후의 둘째 날입니다. 버스표 예매하는 곳을 물으니 우체국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마침 추석 연휴 직전이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머니 직원이 5분만 기다려 달라 하고 서둘러 하던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러고는 행선지를 묻더니 아주 친절하게 표를 끊어줍니다. 중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손님을 손님답게 예우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시에시엔인이라고 존칭까지 써가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시우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맑은 날씨입니다. 시우 TNT라는 팻말이 적힌 라오니엔 공원으로 들어서면 마이쇼우 2 벽이 나타납니다. 벽에는 목숨 숫자가 100가지 글자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고체들을 엮어 만든 것으로 장수를 기원하거나 축복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마다 다소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청나라 시대의 유명한 상인 집안인 산시성 차오지아 따위엔의 벽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호수 안에까지 놓인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한가운데가 봉긋한 다리인 융진차오가 나옵니다. 수면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낮게 설치된 돌다리는 마치 시우 위를 걸어가는 듯 더욱 시원한 산책의 묘미를 선사합니다.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돌다리를 건너면 이차이셩이라는 이름의 낭만적이고 품격이 느껴지는 찻집이 나옵니다. 찻집 앞을 지나 칭뽀먼까지 약 1km 이르는 길엔 버드나무가 흐드러져 있고 새들이 모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호반길에는 술집이나 찻집이 연이어 있고 사당과 정자도 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차를 마셔도 좋고 밤이라면 술을 한잔 해도 좋을 듯합니다. 역시 수면 위를 걷는 듯한 돌다리인 창차오에 도착했습니다.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이 돌다리에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어려 있습니다. 백사전과 더불어 4대 민간 전설이자 영화와 드라마, 노랫말로도 자주 만들어지곤 하는 양축입니다. 축영대와 양산백이 수없이 작별하던 곳이 이 다리입니다. 중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리는 그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달래기 위해 무덤에서 솟아나와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창차오를 지나 수띠로 가는 길에는 신혼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우에 있는 삼담 인호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중국 인민패 이위엔 종잇돈 뒷면의 배경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시후 안에는 3곳의 섬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섬인 샤오잉저우에는 밭전자 형태의 호수 속 호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2m 높이의 석탑 3개가 물속에 잠긴 채 놓여 있습니다. 삼담 인호는 추석 보름달이 뜨면 하늘의 달과 물속의 달이 있고 탑 속에도 달이 비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쑤띠로 가는 길에 있는 큰 식당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이름도 멋진 화중청입니다. 항저우의 유명한 요리인 똥포로우와 짜오화지를 판다고 합니다. 똥포로우는 두꺼운 돼지갈비 또는 삼겹살의 푸짐한 탄생이라 할 만큼 먹음직스럽습니다. 소동파가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식당 앞 연못에는 우산을 쓰고 배를 타고 온 손님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조각상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연못 위로 놓여있는 다리를 지나 식당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꼭 친구들과 함께 들러보고 싶은 멋진 식당입니다. 쑤띠는 시후 서쪽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뚝길입니다. 3km나 되는 뚝을 막아 치수 농경을 한 동파거사 소식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인이자 화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항저우에서 3년 동안 머물며 뚝을 쌓았습니다. 당시 그의 직위는 통판이라고 하는데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수리였습니다. 이 뚝을 쌓아 관괴를 이뤘으며 호수는 셋으로 갈라졌고 6개의 아치형 다리가 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리 이름들도 참 운치 넘칩니다. 물결이 비치는 잉보, 물살을 가두는 수어란, 산을 바라보는 왕산, 둑을 눌러 한가운데 중심을 잡은 야띠, 동편의 강어귀라는 뜻의 똥푸, 무지개처럼 걸쳐있는 콰홍이 그 명칭들입니다. 6개의 다리들은 버드나무가 안개처럼 일렁인다는 뜻으로 육교연류라는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다리인 잉보차오 맨 위에 서면 내리막길입니다. 잉보차오 옆에는 시후 남쪽의 끝자락, 꽃과 물고기의 조화가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화항관어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겉에서 봐도 버드나무 휘날리고 연꽃이 수북한 곳을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쑤띠에서 다시 큰 길로 접어들면 서예의 대가 샤멍하이가 쓴 쑤띠 비석이 나옵니다. 옆에는 소동파의 멋진 석상이 서 있습니다. 안쪽으로 소동파 기념관이 있는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헌데 오후 4시 반이 지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기념관 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면이 호수인 정원의 벽마다 소동파의 시문이 새겨져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글자체를 빛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느라 정류장에 서 있는데 레이퐁 탑이 보입니다. 거리의 가로등 사이로 불타는 듯 탑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장성 항저우의 시후 공원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중추절 특집으로 녹화하는 것입니다. 워낙 방송 진행자들인 주출원들이 우리나라보다 연예인 성향이 강해 시작부터 노래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여성 주출원 4명이 백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타나고 이어서 방송국의 다른 프로그램 주출원까지 합세합니다. 모든 주출원들이 다 모여 노래를 합창합니다. 웨량커이 다이비아 워더신이란 노래를 부른다고 소개하는
난난이 메인 진행을 맡고 있으며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립싱크로 하는 노래에다가 전문 가수도 아니니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등장해서 애교 넘치는 연기와 노래를 선보입니다. 맷돌을 돌리고 방아 찢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서 귀엽고 재미있었는데 갑자기 노동자 복장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역시 사회주의 국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장 방송국의 남자 주출연인 샤오치앙이 나와서 탄위엔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온 가족이 삥 둘러앉아 명절을 즐긴다는 내용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도 괜찮은 편이지만 빨간 옷을 입은 백댄서들의 춤이 잘 어울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자 관중들이 열광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또 한 명의 남자 주출원이 나와 샤오치앙과 함께 펑여우를 열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재욱이 친구라고 번안해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친구여 평생토록 함께 가자라는 가사도 좋지만 단순하면서도 친근한 멜로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중국 노래이기도 합니다. 조연으로 출연한 무용수들의 연기도 볼만합니다.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하는 동작을 표현하거나 부채를 소품으로 연기하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보다 계속 춤추는 무용수들에게로 시선이 갑니다. 갑자기 열렬한 박수 소리를 받고 6명의 아가씨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똑같이 붉은색 옷을 하늘하늘 거리며 나타났는데 민속 악기의 가락이 흘러나옵니다. 먼저 띠즈를 불면 강렬한 인상을 주더니 이어서 얼후가 등장해 혼을 빼더니만 구정, 비파, 양친이 합주를 하고 있습니다. 느씬한 외모와 빼어난 몸짓은 물론이고 연주 실력까지 갖췄습니다. 중국 전통악기를 대중음악과 접목한 니즈설위에팡이라는 그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한 팀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에 비해 결코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6명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연이어 이탈리아 민요인 라스파뇨라라는 노래를 연주합니다. 흥겨운 가락에 맞춘 조화로운 선율이 고풍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이어 6명의 여자 꼬마아이들이 예쁜 공주 복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유치원 솜씨 자랑에 나온 듯한 모습이지만 아주 어려운 서커스를 보여줍니다. 방송 녹화이니 무대도 불안하고 조명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멋진 묘기를 선보입니다. 유명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노래도 잘하고 귀여운 캐릭터의 리나입니다. 2006년 후난TV가 주최한 노래 경연대회인 차오진 위시형을 통해 데뷔한 실력 있는 여가수입니다. 그녀의 대표곡인 광주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 4곡을 불렀습니다. 여린 듯한 목소리로 감수성이 짙은 노래를 부르지만 간혹 춤을 추기도 하고 템포 빠른 곡도 선보입니다. 역시 인기 가수의 노래라 듣기에도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락 프로그램 현장 녹화의 피날레입니다. 중국 유명 가수들 17명이 함께 불렀던 노래 샹친 샹하이 이지아런이란 곡을 출연한 주출연들이 모두 나와 함께 부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는 한 가족이란 뜻인데 들을수록 포근함이 묻어나는 노래입니다. 한밤의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항저우 시후의 물결 소리와 바람 소리는 잠시 다 잊고 좀 시끄럽긴 해도 달콤하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